자, 파란색 문제풀이 순열 부분, 조합 부분이랑 같이 섞어서 좀 한번 해볼게요. 자, 287번부터인데 얘는 모의고사 기출이긴 하지만 교과서에도 있는 학교도 있을 만큼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자, 문제부터 잘 읽어보고 봅시다. 자, 다리 3개 건설해서 4개의 섬 모두를 연결하는 방법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뭐 섬이 4개인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섬이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합시다. 네, 그냥. 자, 이렇게 단순화를 시켜봅시다. 자, 여기다 3개의 다리를 건설한대요. 자, 그러면 3개의 다리를 건설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게 A, B, C, D가 이렇게 있으면 섬은 다 다르겠죠, 당연히. 모양과 크기가 다르니까. 여기를 연결한대. 그러면 우선은 아무렇게나 연결하면 다 연결이 될까? 한번 아무렇게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뭐 이렇게 했어. 자, 다리 3개를 이렇게 연결하면 다 연결이 돼야 안 돼? 다 연결이 되지. 모든 섬에서 모든 섬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 자, 그럼 이런 건 돼. 자, 그럼 안 되는 게 어떤 게 있나? 안 되는 거는. 자,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지 않아? 맞아, 이런 건 안 돼. 그러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어떻게 구별할까? 되는 건 종류가 많아. 우리 아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한 선으로 이렇게 뭐 디귿자 모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3개를 띠리릭 연결하는 건 다 되겠지. 이제 또 어떤 것도 되냐면 실제로 한 점에서 이렇게 퍼트린 모양도 돼. 이제 아니면 지그재그로 하는 것도 되고. 자, 거의 다 되거든.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아까 이런 경우밖에 없는 거야. 이제 그러면 4개의 점이 있으면 여기를 연결하는 선부는 몇 가지가 있지? 자, 테두리로 이렇게 4개가 있고 대각선까지 있으니까 총 6개의 다리를 만들 수 있죠. 이 6개 중에 아무거나 3개를 고르면 그 6개의 다리 중에 아무거나 3개를 고르면 다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자,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 할까?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 즉, 4점 중에 3점을 뽑아서 삼각형 모양으로 연결한 경우는 안 되겠지. 그래서 자, 4C3을 빼주는 방법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하나의 유형으로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0개의 점이 있대. 288번. 자, 삼각형의 개수 구하라고? 대각선 문제구나. 자, 그래서 20개의 점으로 삼각형 만드니까 자, 20C3에서 이제 자, 안 되는 게 어떤 게 있지? 한 직선에서 3점 뽑은 거 안 되지. 그래서 5C3 5점 중에 3점 뽑는 게 몇 줄 있어? 그렇지. 이렇게 4줄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로로 자, 4점 중에 3점 뽑는 경우가 몇 개 있어? 그게 5줄 있지, 그지? 그래서 그 5번 빼고, 또 제일 조심할 게 뭐야? 점이 많을 때는 대각선을 조심해야지. 자, 그럼 대각선 우선 4줄짜리 대각선 한 줄, 2줄, 3줄, 4줄. 그래서 4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대각선도 4줄이 있고요. 자, 지워볼까? 그 다음에 3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는 어떤 게 있지? 3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 이렇게 한 줄, 2줄, 3줄, 4줄. 괜찮아? 그래서 3C3 4줄. 자, 더 중요한 거. 그래, 이거 수업 시간에도 한번 소개한 적 있지? 엄청 점이 많으면 대각선이 다른 것도 있다고. 더 비틀린 대각선 뭐야? 이렇게 3점이 한 직선이 있는 거 한 줄, 2줄, 반대 방향으로도 3줄, 4줄이 있죠. 그러니까 3C3이 또 4줄을 더 빼주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점의 개수가 많을 때, 자, 이 정도일 때까지만 버티면 어쨌든 꼼꼼하게 잘 찾는 사람일 거예요. 꼭 맞춰주시고요. 잠깐만, 근데 이거 문제가 지금 조합부터 보고 있었나 봐요. 제가 죄송합니다. 조합부터 보고 순열로 넘어갈게요. 자, 289번에 문제 한번 볼까? 자, 서로 다른 크기의 원이 있네. 반지름이 1인 거, 루트 2인 거, 2인 거. 자, 그래서 만나는 점 이렇게 9개가 있대요. 자, 여기서 삼각형 개수. 자, 10개 점이구나. 10개의 점에서 삼각형 개수니까 마찬가지로 10C3인데, 자,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 한 직선 위에 있는 3점 이상. 그래서 이 4개 중에 3개 뽑는 것도 안 되고, 또 이렇게 4개 중에 3개 뽑는 것도 안 되고,
자, 이렇게 또 4개 중에 3개 뽑는 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몇 번 곱해줘? 3번 곱해줘서 빼주면 되겠네. 또 다른 거 있나? 한 직선 위에 있는 것도 있어요? 아, 이게 좀 애매한데 이거에서 끝났으면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겠지. 더 있어요. 자, 이거랑 이게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근데 한 직선 위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맞아. 그거를 판단을 해야 돼. 그거를.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지워볼게 우선. 왜 저게 한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가 중요하겠지. 그러면 우선은 자, 제일 작은 원의 반지름이 이게 1이야. 그러니까 여긴 길이가 1이야. 그리고 중간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지.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도 루트 2고 그러면 이 루트 2인 점의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요 직선의 방정식이 x절편이 루트 2고 y절편이 루트 2니까 어떻게 되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루트 2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알아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 좌표가 진짜 이 직선을 지나는 점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지금 y는 x라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요 각도가 지금 45도 기울어져 있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요 직각삼각형이 1대 1대 루트인데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라고. 그래서 그 루트 2분의 1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면 유리화를 해서 한번 넣어보면 성립을 해. 그래서 이게 한직선상에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더 해보면 얘도 한직선 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33을 2번 빼줘야 되는 걸 빼먹을까봐 좀 난이도가 올라간 거죠. 그죠? 자, 이런 거 놓치지 않고 일직선상에 혹시 있나? 꼭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죠? 자, 도형의 개수는 어쨌든 패턴 알잖아요, 우리. 자, 290번. 자, 전체 집합이 있고 자, 거기서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대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집합 A, B의 개수. 자, 교집합의 1은 원소가 아니래. 그러니까 이렇게 A랑 B가 교집합이 있으면 1은 여기에 안 들어있대, 무조건. 그리고 A차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개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2개의 원소가 들어간대요. 오케이. 자, 이걸 만족하는 게 몇 개네요. 자, 기준을 잡아야 돼, 기준을. 내가 어디서부터 생각할 것인가. 이제 내가 만약에 혹시 조건들 문제라면 어느 조건만 없으면 난 좀 쉽게 풀겠는데 자, 이것만 하면 되죠. 그치? 그러면 우선 가를 없애고 한번 풀어볼까? 가를. 자, 이 원소 1, 2, 3, 4, 5, 6을 여기다 이 전체 집합에 이렇게 배치를 할 건데 자, 1은 들어가든 말든 신경 안 쓴다고 치면 우선 A차 집합 B의 원소가 2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 원소 2개를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게 몇 가지야? 6가지 원소 중에 2개의 원소를 골라서 집어넣은 거죠, 여기다. 그치? 그럼 전체 집합의 원소 몇 개 남았어? 2개 빼고 나면 4개가 남겠지? 그 4개의 원소가 여기 교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B차 집합에 A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전체 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각 원소당 배치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3가지씩이니까 3가지 하면 되지. 이제 괜찮아? 문제 없어? 문제 없어? 근데 원래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자, 이제 가를 살려놓고 풀어봅시다. 가 때문에 짜증난다고 느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말은. 다시 지우고. 그러면
이제 1이 짜증나는 거잖아. 1이. 그러면 1을 먼저 배치를 하는 거야. 교집합의 원소는 아니라 그랬는데, 이제 그럼 1이 지금 어디 대분류를 잘해야 되는데 1이 A 차집합 B의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첫 번째 1이 A 차집합 B의 원소일 때를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면 자, 요 위에 그림에다 표시할게. 그럼 1이 여기 하나 들어갔어. 그러면 아직 A 차집합 B의 원소가 두 개라 그랬으니까 아직 1이랑 같이 들어갈 원소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 그게 몇 가지지? 그게 뭐 굳이 기호로 쓰면 5C1이지? 5가지지. 1 말고 다른 숫자 중에 하나를 A 차집합 B의 원소에다 넣고 이제 그 다음 나머지 4개의 원소는 어떻게? 여기 세 군데에 마음껏 넣는 거지. 그래서 다 4개의 원소가 3가지씩의 경우의 수를 갖고서 배치를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1이 A 차집합 B의 원소가 아닐 때. 자, 1이 A 차집합 B의 원소가 아니면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럼 딴 데 넣어야겠지. 그럼 1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 1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교집합은 어차피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1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B쪽 아니면 순수한 B쪽 아니면 전체의 바깥쪽 그 두 가지가 있겠지. 자, 이거는 원소 1을 배치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자, 1은 거기다 넣어놨어. 오케이? 그 다음에 A 차집합 B의 원소 2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개 중에 뽑지 이제? 5개 중에 뽑아야지. 그래서 OC 왜? 1은 먼저 배치를 했잖아. 그러면 나머지 5개 원소 중에서 A 차집합 B에 들어갈 원소 2개 뽑고 그럼 이제 원소 몇 개 남았어? 원소 3개 남았지? 그 원소 3개는 교집합에 들어가도 되고 B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바깥에 들어가도 되니까 그 3개의 원소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왼쪽 경우일 수도 있고 오른쪽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2개를 더한 게 정답. 오케이? 자, 그렇게 정답 한번 정리하고 자, 그 다음 291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보자. 자, 유럽 8개국 남미 5개국이 있는데 자, 이렇게 뭐 나라들이 이렇게 있나봐요. 자, 그래서 이들을 13개의 지사에 4명의 엔지니어를 파견하려고 한대요. 자, 영국에는 반드시 1명의 엔지니어를 보내고 영국은 무조건이래. 영국을 제외한 유럽과 남미에 적어도 1명씩의 엔지니어를 반드시 파견한대요. 영국 빼고도 적어도 1명씩 파견한대요. 엔지니어를 파견하는 서로 다른 방법의 수? 그래? 그럼 우선 영국을 제외하고 유럽과 남미에서 적어도 1명씩 엔지니어를 뽑아야 되니까 뭐 직접 풀 사람들은 어떻게 뽑으면 될까? 영국은 뽑아놓고 나머지 3명의 엔지니어를 보낼 곳이 뭐 유럽 2개, 남미 하나일 수도 있고 유럽 1개, 남미 2개라고 이렇게 풀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6건이 좋아 그래서 나머지 3개의 국가가 모두 유럽에서 뽑히거나 모두 남미에서 뽑히는 경우를 제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2가지 경우를 푸는 거니까 똑같아서 그냥 풀게요. 그러면 자, 영국은 무조건 포함이니까 영국 포함해서 그럼 3나라를 뽑을 때 2가지였지 아까? 유럽 2, 남미 하나 뽑는 경우 자, 그럼 몇 가지지? 영국 빼고니까 유럽이 8개국인데 유럽 빼고 2나라 더 고르는 거니까 7C 그리고 남미 5국가 중에 하나 또는 자, 유럽 하나 남미 둘이니까 영국 빼고 유럽 중에 한 나라 남미 중에 2나라를 고르면 되죠. 그러면 영국을 포함해서 3나라를 더 뽑은 거죠. 그래서 이건 뽑기만 한 거지 이렇게. 근데 그럼 이제 4나라를 뽑아놓긴 했잖아. 뽑아놨는데 엔지니어 4명을 어디에 보낼지를 정하지는 않았잖아. 그럼 엔지니어 4명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 4팩을 곱해준 게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 자, 논리구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맞죠? 자, 292번 계속 해볼게요.
자,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에 빨간 공 3개, 파란 공 6개를 넣는 방법. 자, 나중에 문제 풀 때 꼭 이거 다른인지 같은인지 잘 봐야 돼. 문제가 완전 달라지는 거야, 그지? 자, 같은 색 공은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같은 색깔 공끼리는 똑같구나. 자, 바구니는 다르고 공은 같구나. 자, 그러면 바구니 5개를 그려. 이렇게 뭐 A, B, C, D. 우선 무슨 문제를 풀든 간에. 그다음에 빨빨빨. 파파파파파파. 한번 공도 한번 그려보고. 자, 각 바구니에 공은 1개 이상 3개 이하로 넣는데요. 그리고 한 바구니에 2개 이상 넣을 수는 없대요. 그래? 그래. 그럼 조건이 이제 누가 더 강력한가 봐야지. 조건이. 내가 볼 때는 나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자, 빨간색 공이 지금 총 3개밖에 없는데 2개 이상 넣을 수가 없대, 한 바구니에. 그럼 전부 다 다른 바구니에 넣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빨간색 공부터 배치하는 법부터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빨간 공 3개를 배치하는 방법, 어차피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넣어야 되잖아. 한 개씩 3군데다가. 그러니까 바구니만 골라놓으면 알아서 들어가는 거지, 공은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바구니 5개 중에 3개를 고르면 빨간 공이 이렇게 하나씩 어딘가에 들어가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하나씩 들어갔어. 어딘가 들어갔지, 서로 다르게. 그 다음에 이제 가를 보니까 각 바구니에는 1개 이상 3개 이하로 공을 넣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바구니가 없다는 뜻이니까 이 파란색 공이 6개가 남았는데 이 파란색 공 6개 중에 지금 빨간색 공 3군데 넣고 나면 빈 바구니 2개 있잖아. 거긴 무조건 채워야지. 그러니까 하나씩 미리 넣어놓는 거지. 하나씩 미리 넣어놓는 거지. 그럼 파란색 공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자, 파란색 공 4개를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에 넣는 거야. 이제 안 넣는 바구니가 더 있어도 되는데 이미 1개씩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 몰아넣어도 되는데, 다 몰아넣게 되면 3개 이하로 넣는다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최대 2개를 더 넣을 수 있는 거지. 이미 하나씩은 꽉 찼고 파란 공 4개만 더 배치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파란 공 배치하는 방법을 옆에다 쭉 써주면 되지. 첫 번째, 파란 공을 어떻게 넣는 방법?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5개 바구니에다가 1개씩만 더 넣어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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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1개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이지. 자, 그러면 5C4지 이거는. 괜찮아? 5개의 바구니 중에 4바구니를 골라서 하나씩 넣으면 되죠. 자, 또는 어떤 경우가 있지? 바구니 3개나 넣을 수도 있지. 왜냐면 파란색 공이 4개니까 2개, 1개, 1개 넣을 수도 있잖아. 자, 2개, 1개, 1개 넣는 경우, 그러면 바구니 3개를 골라야겠네? 그럼 5C3이야. 자, 그럼 바구니 3개 골랐는데 바구니 3개 고르면 알아서 정해지는 거야? 아니지. 바구니 3개를 내가 여기다 골랐어. 이게 ABC를 골랐어. 근데 어딘가에는 2개, 1개, 1개를 넣을 거잖아, 공을. 그럼 2개 넣는 바구니가 어딘지를 정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몇 가지야? 그게 3가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바구니 2군데다 넣을 수도 있지 않아? 바구니 2군데다 넣으면 어떻게 넣어야 돼? 2개, 2개 넣는 거지. 왜? 3개, 1개 못 넣잖아. 이미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바구니 2개를 잡기만 하면 어차피 2개, 2개 들어가니까 끝이지. 오케이. 그래서 풀이는 자, 요렇게가 정답. 다 간간히 모의고사 문제들이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해요. 논리 구조를 한 번씩 봐두는 거 도움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자, 293번. 이거는 그냥 모의고사의 문제일 뿐이고 어렵진 않네요. 자, x가 자 1, 2, 3, 4, 5. 자, 우리 문제집에서도 많이 풀어봤을 문제인데 있으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자, FE는 5래요. 자, 그거 풀기 전에 자, 나가 기본 조건이지. 가 보지 말고 나만 보고 답 한번 써볼까? 자, x값이 커지면 함수값은 작아진다. 즉 감소함수란 뜻이죠. x가 커질수록 y가 작아지는 함수, 우리 감소함수라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경우, 우리 순서가 정해진 경우는 골라놓기만 하면 알아서 정해진다라고 했던 문제지. 그래서 지금 공역의 원소가 7개가 있고 정역의 원소가 5개가 있으니까 그 7개 중에 5개를 고르기만 하면
알아서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더 작은 게 더 큰 거 골라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뭐뭐뭐뭐라고 하면 작은 거부터 큰 거를 다 골라서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조건을 주는 거야, 뭐라도. 이건 비교적 쉽게 준 문제인데, 자, 2는 5를 골라야 되는데 무조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건 정해졌잖아? 그럼 1은 누구 골라야 돼? 1은? 1하고 2를 비교하면 2가 더 크지만 그 함수 값은 누가 더 커야 된대? 더 작은 애가 커야 된다며. 그럼 1은 2가 고른 것보다 더 큰 것 중에 골라야 되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왜? 6이나 7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이 3, 4, 5는 어떻게 하냐면 3, 4, 5는 어디서 골라? 더 작은 거에서 골라야지. 왜? x가 커질수록 더 작은 거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3, 4, 5를 대응시키는 방법? 저 고를 수 있는 4개 중에 3, 4, 5가 고를 수 있는 숫자들 몇 개를 골라놓으면 3개를 골라놓으면 그래서 3개를 골라놓으면 알아서 작은 게 큰 거, 큰 게 중간 거, 제일 큰 게 작은 거 이렇게 골라야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2 곱하기 4C 3 정답. 그래서 2번이 됐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 정도면 좀 세볼 만도 하네요, 오히려. 네. 자, 그래서 조합은 그렇게. 자, 순열도 마저 몇 문제 없어서 순열도 한 문제만 볼게요. 2문제밖에 없구나. 자,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까? 자, 261번. 자, 정삼각형에서 중선을 그렸대요. 무게중심이 나왔겠네요, 아마도. 자, 어쨌든 이 6개가 전부 다 자, 합동인 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네. 정삼각형이라서. 자, 여기다가 서로 다른 6개의 색을 칠하는 방법을 구하래요. 원래 보통 일반적인 색칠 문제는 어떻게 썼니? 가장 인접한 부분이 많은 데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칠하라 그랬지. 그러다가 혹시라도 좀 난이도 있는 문제는 마지막에 칠하려고 보니까 내가 누구랑 누구랑 달라야 되는데 혹시 걔네들 중에 같은 애가 있을 때랑 다른 애가 있을 때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게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회전에서 겹쳐지는 것은 같은 것으로 생각한대요. 그게 가장 큰 문제야. 그치? 그러니까 회전할 수 있다? 회전해서 겹쳐지면 똑같다?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인데 자, 그러면 처음에 회전해서 같아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색칠 한번 해볼게. 자, 이 삼각형을 지금 내가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을 돌리면 이쪽으로 오고요. 또 회전하면 이쪽으로 올 수 있죠. 그러니까 회전하면 같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위치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파란색으로 칠하는 부분들끼리는 서로 회전하면 같아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렬로 줄 세우는 건 처음과 끝에 시작이 있잖아. 근데 이쪽 문제들은 그 시작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고정을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색깔을 A, B, C, D, E, F가 있으면 한 색깔을 정해볼게요. 네, 어딘가 자리를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처음에 고정시키는 방법이 연두색 중에 하나, 연두색끼리는 다 돌리면 똑같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숫자가 안 써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파란색끼리도 전부 다 똑같으니까 그 연두색을 고정시키는 방법이 2가지예요. 왜? 연두색 아니면 파란색에다 칠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연두색에다 A를 하나 칠했다고 치자. 그럼 얘가 여기 칠해져 있는 순간 A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바로 오른쪽에 누가 올지, 그 다다음엔 누가 올지, 그 다다다음엔 누가 올지, 누가 올지, 누가 올지가 이게 바뀌는 경우는 전부 다 다른 경우예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내 오른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모두 다 다른 개념의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그 5명을 여기다가 줄 세우는 방법의 수가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리가 모두 바뀌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5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렬로 줄 세우는 거랑 지금 이렇게 약간 회전할 수 있는 거랑은 약간 좀 문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배워도 될 내용인데 경계가 솔직히 말해서 애매합니다.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어려울 수 있죠. 자, 262번에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모의 시트지 2장.
그리고 빗변의 길이가 루트 2a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시트 4장이 있대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색은 모두 노란색이래. 정사각형은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모양의 삼각형의 색깔은 서로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변의 길이가 a인 거라면 밑에 그림이 있긴 한데 빗변의 길이가 루트 2a인 게 어떤 거냐면 저 정사각형을 반으로 자른 모양이야, 그치? 자, 이런 건 똑같은 게 4장이 있대요. 똑같은 건 아니고요. 모양이 똑같은데 색깔은 모두 다르대요. 그러니까 뭐 A, B, C, D라는 이렇게 똑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똑같아요. 정사각형 길이는. 근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 길이는 4개가 다 달라요. 색이 다르니까. 자, 이제 이 집 모양에다가 그림 1번의 집 모양에다가 이 6개의 시트지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채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네요. 문제는 이해했어요? 네. 그럼 먼저 이건 회전할 수 없는 거예요. 집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회전은 안 되고, 그럼 먼저 내가 볼 때는 그 이 4개의 정사각형 모양 창문 중에 어디 두 군데다가 정사각형 모양을 붙일지를 정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몇 가지지? 이 정사각형 길이는 똑같은 거니까 그냥 4개 중에 두 군데만 골라놓으면, 뭐 예를 들어서 두 군데만 골라놓으면 알아서 들어가는 거야. 지네끼리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럼 이제 이 남은 두 칸의 정사각형 모양에다가 이 4개의 직각삼각형을 채워넣는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모양도 변하고 색도 변하는 게 문제라서 모양 따로 색 따로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요. 자, 모양을 내가 여기다 직각삼각형 4개를 모양만 봤을 때 이 두 군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자, 뭐 첫 번째 경우 둘 다 이런 방향으로 한 경우, 두 번째 경우 왼쪽 거는 이렇게, 오른쪽 거는 이렇게 채울 수도 있죠. 세 번째 마찬가지로 왼쪽 건 이렇게, 오른쪽 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둘 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창문 2개를 직각삼각형 4개를 붙이는 모양이 경우의 수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양만 본 거예요. 그치? 모양은 어떻게 붙일까? 근데 그 한 가지 경우당 이렇게 4개를 붙이는 게 한 가지가 아니야. 왜냐면 이 색깔이 다 달라. 직각삼각형 4개가. 그럼 직각삼각형 4개를 여기다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색깔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을 하시면 되죠. 괜찮습니까? 우선 순열과 조합에 대한 문제들, 파란색 문제들 한번 풀어봤어요.